(11377) 4506. 새로운 전학생인가 보네. 5506. 네, 어? 너 작년에 1학년이던 4606 아니냐? 저 아닌데요? 에이 뭘 맞구만. 너 왜 학교 안 나왔어 계속? 진짜 아닌데? 다른 데로 얘기 안 하나? 진짜 혼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사 엄마가 작년에 그냥 가지 말고 올해 가라고. 그리고 5,500유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노트북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AMD 요 두 회사가 나눠 먹고 있죠. 예전에는 사실 완전히 인텔 독주 체제였는데요. 르누아르가 나오면서 동시대 인텔 CPU인 아이스레이크, 코멘레이크, 타이거레이크 이런 애들을 가성비적으로도 전성비적으로도 아주 박살을 내버리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AMD라는 이름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AMD CPU를 탑재한 제품들이 나오기만 했다 하면은 품절 사태를 겪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진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인기를 딱 얻었으면 그 이후로 후속작들을 갖다가 탁탁탁 내면서 쫙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미 한참 전에 발표된 모바일 CPU들도요 지금 차일피일 시기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리테일 시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나 5900H, 5800H 같은 퍼포먼스 라인의 제품들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5600H를 탑재한 제품들도 속속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저전력 라인업은요 이게 페이퍼 런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라이젠 4세대 5000번대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 저전력 모델은요 가장 최근 데스크탑용 CPU로 출시된 코드네임 버미어와 동일한 아키텍처인 젠3를 사용한 세잔과 이전 세대 코드네임 마티스의 아키텍처인 젠2를 활용한 루시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라이젠 5306, 5506, 5706 이렇게 두 번째 자릿수가 홀수인 모델이 루시엔이고요. 뒷자리가 짝수인 모델인 5606, 5806가 바로 세잔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까지 신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던 르누아르 이제는 구형 제품이 돼버렸죠. 그런데요 이 르누아르의 아키텍처가 바로 젠2예요. 좀 웃기죠? 제가 방금 전에 루시엔 그러니까 5000번대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 중에 일부가 젠2 아키텍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후속작이요 전작과 아키텍처가 동일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요 아키텍처를 1년 우렸다라고 이걸 욕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스카이레이크로 몇 년을 우려먹은지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컴리니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냥 르누아르의 재탕 버전이 바로 루시엔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 똑같은 재탕 버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르누아르가요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6코어 라인에 4500U 말고도요 4600U라는 제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제품 중에 4600U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 리테일 제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4600U를요 루시엔이랑 딱 스펙 시트를 놓고 보면요 CPU 자체의 스펙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어, 스레드 숫자뿐만 아니라요 캐시 용량, 공정, 심지어 베이스와 부스트 클럭 숫자까지 똑같아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와 남들 니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인텔이랑 똑같은 놈들이구만 이런 소리를 좀 듣겠죠. 그래서 GPU 코어 수를 하나 더 넣어주고요 GPU 클럭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 그게 다냐고요? 네, 그게 답니다. 차이점은 이게 끝! 진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루시엔의 5500U와 5700U 같은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르누아르 4600U, 4800U의 리프레시 버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상 저전력 라인업에서는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한 신제품인 세잔은 아직도 출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단 인텔에서는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하고요 암드에서는 요거를 SMT라고 하는데 4500U 같은 경우에는요 6코어 6스레드였고요 이걸 루시엔 5500U에서는요 6코어 12스레드로 논리코어 수를 늘려줬습니다. 논리코어 물리코어 이러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리코어는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코어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코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작업 중에서요 굉장히 부하가 적은 작업도 있고 굉장히 부하가 높은 작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하가 굉장히 적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코어의 성능은 높은 데에 비해서 이거를 갖다가 빡세게 갈궈서 쓰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벼운 작업에 코어 하나를 갖다가 할당을 해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코어 하나가 일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서 마련을 해준 것 그게 바로 하이퍼 스레딩 SMT라고 불리는 논리코어 기술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때려쳐!
장난이고요. 요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일만으로도 미친 듯이 갈궈가지고 여러분들 100% 아니 120%를 회사에서 이용을 해먹잖아요. 그럴 때는 물리코어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스레드 수가 아무리 더 많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태블릿으로는 넷플릭스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는 친구랑 카톡질 할 때는요,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같이 하시더라도 내 에너지의 5%도 안 쓰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스레드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간에 요거를 데스크탑 CPU에다 비교를 하자면 4500U 같은 경우에는요 3500X, 5500U 같은 경우에는 3600 정도로 보면은 딱 알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3300X와 3500X를 비교하는 영상들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도 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SMT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스레드를 쪼갠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열이 좋은 암드라고 하더라도 발열이 굉장히 큰 폭으로 훅 뛰게 됩니다. 실제로 3300X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고요 3500X 같은 경우에는 6코어 6스레드거든요. 그런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코어 수가 오히려 2개나 적은 3300X가 온도가 더 높게 나와요. 플러스 요것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3500X와 3600은 당연히 스레드 수가 12개인 3600X가 훨씬 더 온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3500X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쿨을 달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3600X 같은 경우에는요, 사제 쿨러를 보통 기본으로 장착을 해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가 사이드로 빠지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요, 바로 이 루시엔의 발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루시엔 제품을 사놓은 지가 이제 2주가 넘어서 3주가 다 돼가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모니터 리뷰를 끝내고 뜯어봤거든요. 근데요, 예전 4500U 기준으로 보면은 진짜 하잘것없는 8mm짜리 히트파이프 달랑 하나에 블로우팬 통 사이즈가 지름 6cm도 안 되는 허접하다 못해 진짜 쓰레기 쿨링 환경에서도 4500U는 진짜 너무 온도가 좋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지만요, 루시엔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루시엔을 구매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제품마다 전력 패턴과 쿨링 솔루션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전 세대인 르누아르에 있어서도 4700U 이상의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셨어야 됐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 메인스트림 라인업인 4300U, 4500U에 있어서는 진짜 그냥 아무거나 집었어도 실패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루시엔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500U부터도 반드시 쿨링 솔루션이나 전력 패턴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요쯤 되면 여러분들 루시엔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온도길래 저렇게 열변을 토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요, 에이수스 비보북 M413U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누가 봐도 풀메탈 바디처럼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사실 받아보니까요, 상판만 딱 메탈, 나머지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었고요. 성능 말고 다른 사항들은요, 최종 리뷰 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쿨링 관련된 정보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솔루션은 원히트 파이프 원팬, 히트 파이프 규격은 12mm입니다. 사실 12mm면요, 히트 파이프 규격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로우팬 통 사이즈는 지름이 70mm 정도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르누아르 시절 4500U 기준으로 평타 이상으로 비교적 좋은 축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종 벤치와 전력 패턴, 온도 등을 확인을 해보죠. 일단 모든 측정은 퍼포먼스 모드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이 기준에서 아이들 온도가 43도대가 나옵니다. 먼저 CPUG 벤치입니다. CPUG 벤치는 싱글 490.5포인트, 멀티 3838.6포인트로 측정이 되는데요. 싱글 스레드 점수는 4500U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 점수는 5500U가 거의 1000점 가까이 높아서 비율로 봤을 때는 약 31% 정도 4500U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시네벤치 R232예요. 스코어는 싱글 1157포인트, 멀티 7271포인트로 측정이 되고요. 역시 4500U와 비교 시 싱글 점수는 오차 범위를 봤을 때 동일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 점수는 약 1000포인트 정도, 비율로 봤을 때는 16%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다음은 블렌더입니다. 이 철물점 소녀의 렌더링 타임은 3분 16초 21, BMW 렌더링은 5분 24초 46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요건 이제 제가 4500U로 측정을 한 걸 데이터로 남겨놓은 게 없어서요, 예전에 인텔 i5 1135G7으로 측정한 값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렇습니다. 인텔에서 i5 그리고 라이젠에서 r5가 같은 라인인 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전력 패턴과 온도도 알아보죠.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입니다. 부하 감소 옵션은 체크한 것 없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AVX512 메뉴가 비활성화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요, 아예 이 CPU가 AVX512 명령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테스트 시작 10분 후 측정치이고요. CPU 전력은 최대 34W라고 찍혀있지만 지속적으로 30W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온도는 약 95도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 밖에 앞서 벤치 시 전력 패턴과 온도 값도 좀 보여드리면요, 전력은 퍼포먼스 기준으로 30W 기준으로 상한선이 잡혀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온도 역시 비슷하게 95도 부근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95도라 좀 충격적이죠? 이제는 타이거 레이크한테 너 온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이전 세대인 르누아르 4506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전력인 28W를 갖다가 쪽쪽 빨아먹는 상황이 있어서도 보통 진짜 원히트 파이프 원팬에서 80도대 중반 정도가 찍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506 루시엔이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예전에 4706 있잖아요. 걔가 8코어 8스레드인데요, 걔랑 거의 발열 수준이 똑같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딱 잘라서 설명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요, 4706와 거의 점수도 유사합니다. 요걸 보니까요, 뭐랄까, 4600U를 이래서 안 냈었나? 4700U를 갖다가 팀킬 할까봐 안 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킹리적 가심이 들죠? 참고로 밸런스 모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요, 전력 리미트는 25W 기준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온도는 퍼포먼스 온도에 비해서 약 10도 정도 떨어진 85도로 측정되는 걸로 봐서는 루시엔을 보실 때는요, 적어도 발열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그 온도 착했던 르누아르 4506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왠지 타이거 레이크가 그 높은 발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팔렸었잖아요. 그걸 딱 암드가 본 다음에요, 요렇게 내도 2차 제조사가 알아서 온도를 잡아서 출시를 하는구나, 그걸 또 소비자가 사네? 요런 걸 딱 본 다음에 인텔의 못된 짓을 그대로 배운 게 아닌가, 요런 우려가 좀 듭니다.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회사나 못된 거부터 빨리 배우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 본 김에 내장 그래픽 벤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977포인트, CPU 스코어 5040포인트,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3214포인트, 피직스 17298포인트로 측정이 됩니다. 4506와 비교를 했을 때는요, 그래픽 스코어는 약 11에서 12% 정도, CPU 스코어는요, 타임스파이에서는 약 27%,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44% 가까이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전 세대인 르누아르랑 동일한 아키텍처를 썼었기 때문에 뭐 동일한 성능이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요, 전체적인 성능이 어쨌든 SMT의 영향으로 인해서 멀티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면 내장 그래픽에 있어서는 코어가 하나가 추가된 건 분명히 맞고, 거기다가 뭐 클럭도 조금 늘려주긴 했지만 여기에서 뭐 점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또 요게 이래버리면 여러분들께 게이밍 벤치를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게이밍 벤치 결과 보시죠. 게임 프레임은요, 뭐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다 보신 다음에요, 마지막에 간단한 코멘트만 좀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essage. Do not try to leave. Do not try to fight.
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일단 암드가 얘기한 대로 분명한 차이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은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은 GPU보다는 CPU를 좀 더 많이 빨아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GPU가 형상이 돼가지고 요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뭐 느낌적인 느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파스타스에서 11에서 12% 정도가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뭐 느낌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딱 한 5에서 8% 정도? 요 정도가 딱 적절한 수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GPU를 상대적으로 많이 빨아먹는 게임들에서는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거고, GPU 성능보다는 CPU의 멀티 성능을 더 잘 빨아먹는 게임이 있어서는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루시엔 5500U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동일 아키텍처를 우려먹었기 때문에 성능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의미한 성능 향상은 있었다. 물론 멀티 성능이 국한되긴 하지만요. 두 번째, 이런 CPU의 멀티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서 GPU에서도 일단은 향상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업무, 적당히 영화, 적당히 게임, 이렇게 적당히 즐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르누아르에 이어서 루시엔도 일단은 구매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세 번째, 다만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인텔에게 못된 걸 배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막 사도 성공을 했었던 4500U와 다르게요, 루시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리뷰를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